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3월 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개미들이 계속 주식을 사들이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직 하방은 열려 있다. 저는 어제 곳버스를 정리하고요. 아직까지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내일 대선이라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목요일 날 다시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상방보다는 하방이 더 열려 있다. 상방으로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 끊임없이 올라가죠. 환율 안 좋다. 달러 지수 안 좋다. 98. 근데요, 국채가 좀 움직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국채가 상승을 하고 있다. 그죠? 10년물 국채. 예전에 이 10년물 국채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왜 상승할까요?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안 좋다. 금값 안 좋다. 2,000불. 브렌트유 안 좋다. 120불이 넘었습니다. 천연가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천연가스 가격이 5불에서 4.6불까지. 그죠? 유가 상승이라든지 지금 니켈이 오늘 뉴스에 니켈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대신증권 니켈 관련 레버리지가 있고 니켈 관련 인버스 2X가 있는데 인버스 곧버스죠. 니켈 곧버스 대신증권에서 나온 거요. 그게 상폐가 됐다. 그러니까 기준가가 빵원이 됐다. 그래가지고 투자자들 한 74억 정도 투자가 돼 있다 그러는데 그게 다 손실로 이루어졌다. 오늘 저녁에요.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니켈 가격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그러면 천연가스도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죠? 요거 좀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해요. 요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예요. 요게 이제 그 어제 저녁에 흘러내린 모양이에요. 꽤 많이 흘러내렸죠. 뭐 힘이 없습니다. 그냥 주르르르르르르르르 물 흐르듯이 굉장히 안 좋다. 어제 애플, 테슬라, AMD, 페덱스, 그다음에 GM 그냥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이죠. 그냥 주가에서도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인다. 안 좋다. 현재 유럽 시장은 좀 상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저기 코스피 50이에요. 저는 코스피 50 차트를 좀 잘 보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어버리면 어제 이상했죠. 오늘도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도 거진 보합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은 주구장창 팔았고요. 거의 그 매도세는 많이 안 나왔는데 어저께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 뭐 3월물 선물하고 6월물 선물, 6월물 선물이 3월물보다 더 낮아가지고 차익 거래가 좀 많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거는 접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빠질 때 됐으니까 빠졌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만약에 제가 이제 그 곧버스를 정리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냥 차트만 봤을 때 이 부분.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쭉 빠질까요? 좀 유럽이 좀 상승하고 있고 오늘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만약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올라갔다가 반등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올라갔다 꺾일지. 그죠? 1차 저항선 요 정도 되고 2차 저항선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사실 여기서 요만큼 먹으려고 레버리지를 산다? 애매하죠. 근데 하방은 아, 열려 있다. 아, 뉴스라든지 모든 그 정보들이 다 곧버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 상승은 충분히 있다. 단기적으로. 니케이 지수요. 요 끝에 한번 보세요. 쭉 흘러내렸죠.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무섭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저항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흘러낸다. 대만도 그냥 흘러내리죠. 우리나라만 좀 잘 버티고 있다. 음, 홍콩, 그죠? 쭉 안 좋다. 이런 상황에서 왜 주식을 사실까요? 주식 사면 안 되는데. 삼성전자, 안 좋다. 그죠?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지표상으로도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뉴스를 한번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데, 뉴스. 사실 뭐 뉴스를 먼저 했었는데, 어저께 달팽이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는 저런 차트, 지표다. 뉴스, 별로 재미없다. 근데 저는 뉴스가 더 중요해요. 뉴스를 봐야지 돈을 벌더라. 항상 저기 확인을 하셔야 되죠. 환율하고 원자재 이 동향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미국하고 러시아의 어떠한 대립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의 연준 ECB 통화긴축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근데 뭐 일단은 3월 달은 0.25% 인상을 할 것 같고 ECB는 계속해서 지금 금리는 동결할 것 같고요. 지금 유럽 사정이 더 안 좋죠. 그리고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디폴트 임박, 신흥국 채권 시장 파급 효과 경고. 모건 스탠리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러시아의 보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러시아의 보복. 그러니까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그 내용인데 요 기사를 요 기사인가요? 요 기사가 아니군요. 요 기사가 아니네. 요거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러시아가 이제 16일부터 채권 이자 지급을 하는 그 시기가 도래해가지고 그때 16일에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 근데 러시아 외환보유고라든지 지금 사정에서는 충분히 이자를 지급하고도 채권 이자를 지급하고도 돈이 남는답니다. 러시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지금 일부러 러시아가 그 디폴트를 선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지겠죠. 특히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상대적으로 미국은 러시아하고의 어떠한 그 경제 연관성이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거다. 제재 폭탄, 러시아의 반격, 가스관 끊을 수도 있다. 그죠? 노드 스트림 고 가스관이 오늘 뉴스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러시아가 대략 50% 정도의 그 러시아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55%. 그리고 유럽 내에서는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거를 독일이 잠그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잠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게다가 러시아 원유를 그 EU죠? EU 국가들이 대략 한 30% 정도를 소비를 하고 있대요. 근데 만약 러시아 원유마저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지. 그러면 누가 더 타격이 클까요? 여기 밑에 나오죠. 미 의회에서 이르면 8일 오늘이죠. 러시아 원유 금수 법안을 처리하겠다. 그죠? 이 미국만의 얘기입니다. EU에서는 절대 이걸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먼저 번에 그 뉴스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스위프트 제재를 할 때, 그 뉴스가 있었는데, 그게 먼저 방송에서 나왔던 건가요? 스위프트 제재를 하는데 러시아 은행들을 제재를 합니다. 12일부터. 근데 두 개 은행을 빼놨어요. 가스하고 원유에 관한 은행, 가장 큰 규모의 은행 두 곳. 왜 그러냐? 돈을 줘야지 가스를 갖다 쓰고 원유를 갖다 쓸 거 아닙니까? 그거 안 갖다 쓰면 유럽 경제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빼놓고 스위프트를 하겠다. 제 생각에는 요거 통중지수가요. 7이 아니라 한 3입니다. 3. 저거 7만 들었다가는요. 유럽 작살납니다. 아시아도 작살날 거고.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다.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출구 전략 그죠? 나토 가입 포기할 수도 있다. 3차 협상이 어저께 일어났어요. 어제 굉장히 원활하게 잘 마무리된 것 같고 앞으로 협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좀 좋은 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어떻게 해서든 요정도선에서 마무리 짓고 나가고 싶어하고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괜히 뭐, 그, 키예프, 저는 키예프, 키이우인데, 키이우를 점령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거야. 뭐 말도 안 되게 뭐 러시아, 저기 뭐야, 전차 뭐 기름 떨어져가지고 끌고 가는 동영상이나 보여주고 말이야. 비행기 뭐 떨어지는 그런 동영상이나 보여주고 말이야. 러시아가요, 세계 군사력 두 번째입니다. 2위입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점령하려고 하면 벌써 점령을 했겠죠. 근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러시아는 지금 출구 전략, 우크라이나도 출구 전략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 국도 내에서 너무너무 이 어, 전쟁 때문에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부담이 되고 우크라이나도 부담이 되고. 근데 미국은 계속 발을 걸고 있죠. 계속 거길 머물러 있어라. 어, 전쟁은 좀 길게 가면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미국한테서. 미국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오펙. 오펙 그 사무총장이에요. 모하메드 사누시 마르긴도. 이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는 러시아를 대체할 충분한 원유 생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다. 그죠? 러시아 원유가 필요하다. 유가는 고공행진하고. 그래서 요 뉴스만 보면, 그죠? 뉴스만 보면, 지금 고버스를 당장이라도 사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저희는 일단은 내일 대선이 있어가지고 하루 정도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내에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당장 다음 주에 연준, 다음 주에 연준 FOMC가 화요일, 수요일이 있고, 당장 10일에 미국 CPI 지수가 나오는데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또 연준의 그 금리 인상의 방향이 정해진다. 또 이런 뉴스도 있고요. 지금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고버스만 사놓고 있자니 좀 부담이 되고 레버리지 사자니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더 클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잠깐 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요. 요런 뉴스가 있어요. 미국 버지니아 상원에서 일반은행에서 암호화폐 수탁을 허용한다. 일반은행에서요. 요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좋은 기사 같아요.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코로나 중국의 신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왔다. 확산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대만 외국 기업인의 입국 허용.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 근데 뭐 요 안에 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코로나에 대해서는 좋은 기사,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나와요. 홍콩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이라든지 다른 여타 국가들은 이제 풍토병을 만들어 가지고 좀 출구 전략을 세워 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표상으로는 다 굉장히 안 좋아요. 당연히 고퍼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뉴스상에서는 그렇게 안 좋은 뉴스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최악까지 극과 극을 달려가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고 그 러시아하고 정전 협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러시아가 조금 양보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태에서 좀 양보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리고 유럽 별로 안 좋죠. 유럽 그 어저께 그 장 시작할 때 닥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왔거든요. 근데 미국 장이 빠지면서 덩달아 좀 빠져가지고 한 마이너스 1%인가 1.2%인가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장은 쭉 흘러내리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 투자자 입장으로서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주도는요. 지금 레버리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욱 주식 살 때는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원자재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고 원자재 쪽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실물 경제라든지 금리라든지 다 안 좋아지니까 고퍼스에 투자를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정확한 투자는요. 목요일 아침에 수요일 저녁 뉴스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목요일 날 투자를 하는 걸로 하고 방송은 내일도 뉴스가 있으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칠게요. 끝!